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플라밍고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구은아입니다. 일단 플라밍고 논문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제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클립처럼 텍스트와 랭귀지, 그러니까 텍스트와 랭귀지래 비전과 랭귀지를 같이 인풋을 해서 분석을 하는 모델이고요. 얘가 왜 나오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파인튜닝 하는 그런 모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지 데이터셋,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셋으로 모델 하나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른 태스크로 적용을 하고 싶어서 파인튜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냥 그 라벨이 같이 타겟 값이 같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파인튜닝, 물론 원래 모델 학습할 때보다는 조금 더 적은 개수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뭐 1000개 이상의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은 효과적인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 필요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태스크별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모두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콘트라스티브 러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스크에 대한 이그젬플이 꼭 없어도 되지만 아무튼 라벨 값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무 데이터나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스크에 맞는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퓨전 러닝의 발전이 어려웠다라는 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는데, 이 플라밍고 모델의 가장 큰 목적은 퓨전 러닝을 할 때 그 퓨전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별로 소수의 프롬프트 이그젬플만으로도 퓨전 러닝의 성능을 높였다는 게 이제 플라밍고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 태스크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와 비전 데이터, 그러니까 비디오 아니면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 아니라 퓨전 러닝의 성능을 크게 높이고자 한 것이 플라밍고 모델의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퓨전 러닝의 성능을 높였다는 거죠. 이 플라밍고 모델이 영감을 받은 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인데, LLM도 이제 저희가 많이 세미나도 하고 논문 발표도 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프롬프트를 조금만 저희가 만들어서 인풋을 해도 얘가 곧잘, 특히 뭐 챗GPT 이런 건 진짜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텍스트랑 비전 영역에서도 프롬프트를 조금만 제공해도 바로 그 태스크에 대한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런 어떤 시작점에서 이 플라밍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LM도 그 이름 자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퓨전 러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비전과 텍스트 영역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멀티모달 데이터로 먼저 이 플라밍고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퓨전 러닝을 했을 때 제너럴라이즈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대량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얻을 소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LLM은 텍스트만 넣었지만 얘는 이제 비전 데이터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거.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넣고 또 그거를 텍스트와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게 LLM과 또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플라밍고 모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일단 멀티모달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VLM이고, 그러니까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 플라밍고 모델이 퓨전 러닝만으로도 다양한 태스크에서 보이는 성능을 여기서 다 이제 벤치마크를 가지고 양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퓨전 러닝 모델 중 여러 태스크에 대해 소타를 달성했다는데, 근데 이게 2022년에 나온 거거든요. 아직 만 1년이 지난
논문이라 아직 소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이 업계가 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놓친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플라밍고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처리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에서 이미지를 먼저 처리를 하고요. 이미지 처리를 한 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그쪽 오른쪽으로 넘기죠. 오른쪽 파이프라인으로 넘겨서 저 오른쪽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같이 처리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고요. 하나하나 내가 이거 해놨네. 이렇게 왼쪽에서 비전 피처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왼쪽이고 저기서 저 비전 피처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인풋은 이미지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웃풋으로 비전 토큰, 그러니까 피처들이 나오겠죠. 피처들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와 같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으로 비전 토큰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인풋으로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 부분은 인풋을 두 가지 종류의 인풋을 받는 거죠. 비전 토큰과 텍스트. 그걸 받아서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이 원래 저 오른쪽 모델이 랭귀지 모델인데 랭귀지 모델은 그러니까 텍스트밖에 인풋을 못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비전 토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컨디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 이제 저 레이어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비전 토큰과 텍스트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아웃풋으로는 이제 넥스트 프레딕션 토큰 다음 이 태스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거 그 아웃풋을 낼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 제가 슬라이드 순서를 잘못 넣었는데 이것부터 볼게요. 이게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비전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 이미지 말고 비디오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1fps가 뭐였지? 한 프레임 저 1fps당 한 프레임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럼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2D 피처인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D 피처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엔 3D 피처가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비디오든 이미지든 결국 이제 원 디멘전 피처로 플래튼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저 인코더에 넣게 되고 인코더에 넣어서 그 다음에 persevere resampler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저게 이제 비전 인코더, 그러니까 비전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나올 랭귀지 모델을 연결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비전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비전 인코더로 들어가지고 비전 피처들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 비전 피처를 그냥 일정한 개수의 비주얼 토큰으로 아웃풋을 내는 게 저 persevere resampler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한 개수의 비주얼 토큰만 나중에 랭귀지 모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계산의 어떤 복잡성을 줄였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severe resampler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저렇게 temporal visual feature 그리드 형태의 이제 피처가 되는데 저거를 다시 이제 플래튼을 해가지고 XF라는 저 벡터로 만듭니다. 저 이렇게 중간 부분 파란색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저게 이제 XF, 그러니까 비주얼 피처를 플래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커리를 이제 저 persevere resampler 자체가 어텐션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 learned latent queries를 커리 역할로 저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XF랑 저 커리들을 연결을 한 거를 이제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저 원래 쿼리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이제 그러니까 비주얼 토큰을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 거죠. 저런 형식으로 이제 비주얼 피처를 처리를 합니다. 이 비주얼 피처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비주얼 토큰을 가지고 랭귀지 모델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랭귀지 모델부터 그냥 천천히 보면은 텍스트는 당연히 트랜스폼 디코더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이 디코더가
아까 퍼시비어 리샘플러로부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컨디션이 되고 그다음 그거에서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원래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었던 랭귀지 모델에서 비주얼 정보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이제 파란색 저 얼음 있는 부분이 프로즌 된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게이티드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보라색 레이어를 하나 더 먼저 덧붙이게 되는데 저 부분이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비주얼 토큰과 랭귀지를 이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크로스라는 말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X라고 비주얼 인풋을 받고 Y라는 랭귀지 인풋을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이때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즌이 된 부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처음부터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키와 밸류가 비주얼 피처, 쿼리가 랭귀지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그 랭귀지 인풋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비주얼 쪽에서 이 랭귀지에 맞는 부분이 뭐지? 이 랭귀지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지를 고르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 탄젠트 H 게이팅이라는 거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저거를 통과를 하면은 원래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쓰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형식과 똑같이 아웃풋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크로스 어텐션에서 나온 아웃풋을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프로즌 랭귀지 모델에서도 그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를 같이 처리했던 거를 랭귀지 모델에서 충분히 그대로 프로즌 랭귀지 모델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테이빌리티와 퍼포먼스를 높였다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방금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 P, Y 바 X가 이제 여기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텍스트 Y의 라이클리후드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 피처인 X에 대해서 컨디션드 된 저렇게 텍스트의 라이클리후드는 만약에 L번째의 텍스트를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 모든 라이클리후드를 다 곱한 거가 뭐 라이클리후드 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냥 L번째의 텍스트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 그 전에 있는 텍스트 토큰과 비주얼 토큰을 그냥 다 사용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비주얼 토큰을 마스킹하죠. 가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기 이제 크로스 어텐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풀어 놓은 건데 왼쪽은 원래 플라밍고가 받는 데이터예요. 텍스트 인터리브드 이미지 또는 비디오라고 논문에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요. 인터리브드가 끼워 넣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저렇게 막 섞여 있는 저희 웹을 보면은 그냥 항상 이미지랑 텍스트랑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가 저렇게 섞여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인터리브드 이미지 비디오스라고 하는 거고 저런 데이터를 이제 인베딩을 하려면은 인베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이제 영어 문장 사이에 이미지는 인서트 이미지 태그스 이미지라는 저 이렇게 꺽쇠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를 그 이미지 위치마다 딱딱 넣고 또 이제 저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마다 BOS 그리고 EOC라는 토큰을 넣어서 저렇게 위치를 하나하나 표시를 합니다. 저게 이제 텍스트 인터리브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방법이고 그 오른쪽은 지금 이미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 인코더랑 퍼시비어 리샘플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비전 토큰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텍스트 부분과 비전 피처를 같이 넣는 거죠. 크로스 어텐션이.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을 방금 만들었잖아요. 문장을 만들었대. 그 텍스트 인터리브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데이터에다가 저런 토큰과 이미지 태그를 넣어가지고 위치를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걸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마스킹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만약에 맨 처음 보시면은 BOS라는 토큰으로 시작하고 cute pics of my pets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거 보시면 cute pics 이거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 있다. cute pics of my pet 보면은 앞에 이미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미지가 존재한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인덱스를 0으로 할당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것처럼 퍼피 My puppy sitting in the grass 라는 이미지 라는 텍스트 앞에는 이렇게 실제로 그 퍼피가 sitting in the grass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텍스트 앞에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미지의 인덱스를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 여기 이미지 태그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의 태그 이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의 인덱스를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죠. 이 문장 전체에. 그리고 이 이미지는 또 이제 My cat looking very dignified 라는 문장 앞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미지니까 2라고 인덱싱 한다고 치고 그 문장에 대해서는 다 2라는 인덱스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스킹을 하는 거죠. 이 진한 부분이 마스킹이 안 된 부분이고 하늘색 부분이 마스킹이 된 부분이에요. 이 My puppy sitting in the grass라는 문장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비전 토큰이거든요. 이 비전 토큰. 그러니까 요 이미지 1에 대해서만 고려를 할 거라는 거고 My cat looking very dignified라는 문장을 분석을 할 때는 이 문장 바로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만 지금 반영을 하겠다. 다른 이미지는 그냥 다 가려버리고 과감하게 다 가리고 싱글 이미지 각 문장당 각 하나의 이미지만 할당을 하겠다라는 게 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마스킹을 쓴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문장 하나당 그냥 그 문장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미지만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로스 어텐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무슨 데이터셋을 썼냐인데, 뭐 사실 데이터 내용은 어차피 그냥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또는 비디오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 웹 데이터라는 거라서 데이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이만큼 많이 썼다인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은 데이터를 써서 플라밍고를 초반에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믹스처 데이터 테스트라는 게 텍스트랑 비전 인풋을 같이 썼다는 말인데, 저런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 인풋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셋마다 expected negative log likelihood를 계산을 해가지고 weighted sum을 했다라는 게 이 수식의 내용인데, 수식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표시만 했습니다. 뭐가 뭔지만. 근데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웨이트 부분,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나왔잖아요. 라이클리후드라는 점수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셋의 점수에 얼만큼의 웨이트를 줄 거냐가 이제 이 람다인데, n번째 데이터셋에 람다만큼의 웨이트를 주겠다. 그 의미인데, 이 람다를 튜닝하는 게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해요. 플라밍고를 학습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학습이 그 많은 데이터셋으로 방금 말한 그 구조를 통해서 한번 쫙 학습이 되었고, 이렇게 한번 학습된 플라밍고는 멀티모달 프롬프트에 컨디션 확인을 하면은 새로운 비주얼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밍고의 가장 큰 목적은 멀티모달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만 데이터가 아주 소수만 있어도 바로 그 태스크에 잘 어댑트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아무튼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프롬프트의 형식은 인컨테스트 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게 무슨 태스크냐? 이건 그냥 캡셔닝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를 두고 A cat wearing sunglasses라는 저 프롬프트 이그젬플을 두 개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이 홍학이 물에 떠 있는 이미지만 넣어도 바로 이미지 넣고 그리고 아웃풋 땡땡 저것만 넣으면은 바로 태스크를 수행해서 저게 뭐 물에 떠 있는 홍학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잘 되도록 만든 게 플라밍고 모델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형태의 이그젠플 페어로 퓨전 러닝을 하면은 같은 프롬프트를 인풋했을 때 바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결과인데 자기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태스크에만 집중된 뭐 예를 들어서 비주얼 앤서 퀘스천에 대한 모델이 있을 때 그 비주얼 앤서 퀘스천 태스크에 대해서만 무조건 집중한 그런 모델 말고 뭐 클립처럼 클립처럼 그렇게 멀티모달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그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것들 중에서 점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퓨샷 러닝을 한 모델 중에서 이 플라밍고 얘네들이 우리가 가장 나았다라는 게 이 표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좋은 높은 점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처음 퓨샷 러닝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이그젬플을 몇 개를 썼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크로스 소테이저 프리퀀시 이거에 여기 없네? 왜 없지? 이 표는 이 보라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이 없어졌을 때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플라밍고의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뭐 비디오 텍스트 페어를 없앴을 때,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없앴을 때, 아니면 뭐 이제 탄젠트 H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한 플라밍고가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얘네가 실제로 프롬프트 이그젬플을 4개를 사용해서 퓨전 러닝을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4개 정도면 저희가 지금 당장도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찍어놓고 아이쿠의 모멘텀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캡션을 붙여놓고 뭐 이런 걸 3개만 더 만들어서 플라밍고에 넣으면은 이제 아무 사진이나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캡션을 달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4개나 30개? 4개도 해보고 30개도 해봤는데 그 개수에 의해서는 그렇게 성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PPT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요약은 이제 여러분 리뷰 쉽게 쓰시라고 넣어놨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밍고는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퓨전 러닝의 성능을 높인 모델이고 비전 인풋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퍼시비어 리샘플러를 사용했고 이 비전 레프리젠테이션과 랭귀지 인풋을 같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없는 레이어를 더 덧붙여가지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량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으로 한번 학습을 시켰고 이렇게 한번 학습을 시킨 플라밍고 모델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알맞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이그젬플 페어를 만들어서 소수만 한 뭐 4개에서 30개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그 태스크에서 쓸만한 성능이 나왔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좀 텅 비었지만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